서귀포시가 지난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면서 이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며 K-팝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 콘서트를 맡은 기획사가 당초 약속했던 출연진을 전부 바꿨는데도 서귀포시가 뚜렷한 조치 없이 그대로 놔두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K-팝 콘서트입니다. 서귀포시는 행사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고 이 가운데 7억 원은 가수 출연료였습니다. 싸이와 에일리, 마마무 등 국내 정상급 가수 8팀을 출연시키겠다고 써낸 기획사가 행사 대행사 입찰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사는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출연진을 전원 교체했고 콘서트에는 당초 명단에 없던 가수들을 출연시켰습니다. 해당 업체는 민간 협찬금 3억 8천만 원을 유치하겠다고 써내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천만 원만 유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협찬금을 받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어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기획사가 제안했던 출연진을 고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구두로 변경을 협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계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을 변경해 평가의 실효성과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도지사가 엄중 경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는 도의회에서도 예산 낭비 논란이 일면서 올해 예산 10억 원이 전액 삭감돼 행사를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10억의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지는 또 부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노인회, 노인 관련 분들, 장애인, 보훈단체들 1,000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그런 소액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 78건을 적발해 공무원 33명에 대한 훈계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 지역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같은 곳은 해양 쓰레기 수거가 어려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사람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또 다른 해양 쓰레기 사각지대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단체와 봉사자들이 쓰레기 수거를 벌였던 차귀도. 당시 하루 동안 1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어떤 모습인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차귀도 선착장에서 섬의 반대편으로 향하자 산처럼 쌓인 쓰레기가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쓰레기 집화장 같아 보일 정도의 엄청난 양이지만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작 하루 만에 모은 쓰레기입니다. 수거한 쓰레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천막으로 덮어놨는데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수거 후 모아놓는 거라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해안절벽 뒤편으로는 아예 쓰레기 수거조차 할 수 없습니다. 드론을 띄워 절벽 뒤편을 살펴봤습니다. 각종 폐어구와 스티로폼이 해안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보트로 또 사람들 태우고 들어가서 수거해가지고 이제 또 줄로 이제 폰톤에 실어서 배로 땡겨가지고 배에 싣고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거가 어렵다 보니 해안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치울 계획을 세우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더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쓰레기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고 대상을 무인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그러나 폭증하는 해양 쓰레기를 시범 사업의 속도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만큼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하루였죠. 주말인 내일은 흐리지만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어린이날 새벽에는 차차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텐데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50에서 100mm, 제주 산지 많은 곳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제주 북부와 추자도에는 20에서 6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다만 수증기가 비구름대를 폭발적으로 발달시키면서 이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5도로 시작하겠는데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12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22도 예상되고요. 성판악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일요일에는 제주 전 해상에서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본 예산보다 6.32%인 4,555억 원이 증가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췄고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확장 등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시설비의 33%인 1,483억 원이 편성됐고 탐나는 전 포인트 적립에 65억 원과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비 7억 원, 동지역 65살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에 48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이상기후로 발생한 제주산 마늘 2차 생장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마늘 2차 생장에 따른 피해 발생률이 평년보다 10배 높은 50%로 조사돼 정부에 피해 지원을 요청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농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피해 보상 지원 기준은 1헥타르 기준 농약대 250만 원과 파종 비용 55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최근 모 숙박업소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숨진 지 2년여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고독사 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중 단독 가구 770명을 포함한 2천여 명의 주거와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가정 방문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읍면동별로 오는 7월 12일까지 이루어지며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줄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별 차이를 고려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기자협회 등이 개최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도민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매체별 특성에 맞게 지원 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이 취재 방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직접 매체를 선정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지역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어제부터 노조원 350명이 파업을 시작해 24개의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멈췄고 범프카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 등 레미콘 운송과 관련된 다른 노동자들의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조 측이 물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도입과 레미콘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협의가 불발돼 이뤄졌는데 파업이 끝날 때까지 제주 지역 공사 현장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잇따른 교내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사 노조가 교육당국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내에서 불법 촬영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직접 학생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교사를 더 힘들게 하고 2차 위험에 빠지게 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신고와 고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학교 경찰이 교내 범죄를 전담하고 불법 촬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베트남 선원이 해경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서귀포항 남쪽 59km 해상에서 9.7톤급 한림 선적 어선에 타고 있던 20대 베트남인 선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경은 헬기로 신고 1시간 만에 선원을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며 쓰러진 선원은 의식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한 척이 납포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차기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149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